안녕하세요. 이동닷컴 영어의 사이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퀸즐랜드 공립학교를 학생비자가 아닌 다른 임시비자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반비자 등의 임시비자로 호주 퀸즐랜드 공립학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록 후 실제 학교 등교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아마 대부분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공부하는 자녀가 공부하는 학생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단기로 공부를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각종 브리징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공부하는 자녀분께서 위의 케이스 중 하나에 속한다면 공립학교 등록은 EQI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학교 등록이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비자 이외에 임시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퀸즐랜드 공립학교 지원을 희망한다면 EQI 홈페이지에 Temporary Resident Admissions 메뉴에 있는 EQI Temporary Residence Application 폼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위해서 먼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google.com.au에 접속을 하신 뒤 EQI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셔서 나오는 첫 번째 사이트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Your Study 옵션에 보시면은 Temporary Resident Admission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하단 부분에 EQI Temporary Residence Application Form이라는 PDF 파일을 확인하신 뒤에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신청서를 가지고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신청서에 3번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총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신청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비자 동반 자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즉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동반 자녀에 대한 신청 체크리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신청서의 모든 내용이 작성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부모님께서 신청서에 서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여권 사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녀분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 이제 한 분께서 공부를 하실 텐데 그 공부하시게 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입학 허가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교육기관이나 또는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제공받게 되었다면 해당되는 증빙 자료 또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현재 호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 또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4번 페이지로 넘어가서 신청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섹션에서는 학생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풀네임은 학생의 여권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름 플러스 성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referred name은 학생이 불려지길 희망하는 영어 이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작성해 주시고, 성별 작성해 주시고, 태어난 국가는 대부분 코리아 사우스이기 때문에 코리아 사우스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홈폰의 경우 있으시면 써주시면 되지만 없다면은 NA, not available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 어드레스의 경우는 네이버 영문 주소 변환기를 이용하시면 한국 주소를 쉽게 영문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도로명 주소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나구, 세 번째는 도나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가는 코리아 사우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보통 학생들이 이메일이 있다면 써주시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부모님 중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이메일 주소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폰 번호 입력을 할 때는 한국 번호 같은 경우는 국가번호 82번을 넣어주시고 0을 제외한 나머지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패스포드 넘버는 여권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패스포드 익스파이어 데이트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자 서브 클래스의 경우 학생 비자는 동반 자녀나 메인 학생 비자 신청자나 모두 500이라는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서브 클래스를. 그렇기 때문에 500을 써주시면 되고요. 비자 만료일의 경우 현재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 비자의 만료일을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비자를 신청하실 예정이시라면은 비자 만료 예정일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국어 부분에는 코리안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 섹션의 경우 이제 부모님의 정보인데요. 표기 방법은 동일합니다. 릴레이션십 부분에서만 어머님이냐 아버님이냐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섹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생이 관광비자로 들어오는데 부모님과 같이 오지 않을 경우에 누구랑 살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4번 섹션은 학생의 의료 정보 부분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전부 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학생의 입학 희망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연도에 학교를 시작하기 희망하느냐,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부터 시작하기 희망하느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쿨네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시비자 학생들은 학교를 미리서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 섹션의 경우 부모님께서 등록하신 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The University of Queensland의 Bachelor of Education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할 거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7번 섹션의 경우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장학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장학금을 받기로 계획되어 있다면은 해당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 섹션의 경우는 혹시라도 자녀분이 형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이 있다면은 써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작성이 되고 11번 섹션 데클레이션 부분에서 학생 그리고 부모님 모두가 서명을 해주시면 해당 내용은 전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신청서는 처음에 저희가 3번 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었던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EQI의 대표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위에서 언급드렸던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2, 학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실 신청 후 EQI를 통해서 학비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 보통 1년치의 학비 납부를 청구받게 됩니다. 학비 정보는 EQI 홈페이지의 Temporary Resident Admission 메뉴에서 Fee Structure 부분에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학생비자 동반 자녀에 대한 학비 스트럭처입니다. 입학금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학비가 주당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비가 주당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동반 자녀들은 학교 등록을 부모님께서 공부하시는 기간에 맞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비는 텀이나 세미스터별이 아닌 주당 학비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 초등학교 입학이다라고 가정하고 학비 납부가 얼마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비가 273불이 존재하고요. 튜션피 같은 경우는 주당 282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퀸즐랜드 스쿨 칼렌더를 보시면은 퀸즐랜드 주의 공립학교는 총 40주의 스터디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 52주지만 사실상 12주의 방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는 주수는 총 40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2불을 40주로 곱하시면은 결국에 총 1년치 학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2를 총 40으로 곱한 비용에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피, 원서 비용이죠. 신청비를 273불을 더해 주시면 총 학비는 11,573불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반 자녀들의 학비가 책정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 비자로, 그러니까 자녀분께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공부를 할 경우와 학생 비자 동반 자녀의 자격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학비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반 자녀의 1년 학비는 11,553불입니다. 물론 입학금은 한 번만 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11,553불에서 273불이 빠진 비용이 총 1년치 학비가 될 건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동반 비자가 아닌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초등학교 1년 학비가 얼마냐? 1년에 13,612불입니다. 따라서 차액은 약 2,000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반 자녀로 올 경우에는 2,000불 정도의 학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텝 3, 입학 허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 EQI로부터 학비 고지서를 받아서 학비를 납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EQI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게 되며 이 입학 허가 서류를 가지고 자녀의 동반 비자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비자를 승인받고 난 뒤에 이제 학교를 선택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4,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할 때에는 학교를 사전에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지만 동반 비자 등 다른 임시 비자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는 사전에 선택할 수 없고요. 학교 결정은 거주지 기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캐치먼트 에어리어라고 부르는데, 캐치먼트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구역 안에서 거주할 시 지역의 공립학교에 입학할 때 해당 지역의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한국의 학군에 해당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과 학교 정문까지 거리가 가장 짧고 직접적인 경로를 측정되어서 캐치먼트 에어리어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주지 기준으로 어떤 학교를 등록해야 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에드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드맵을 어떻게 가느냐?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먼저 google.com.au에 가셔서 퀸즐랜드 에드맵을 검색을 하십니다. 에드맵이라고 첫 번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캐치먼트 에어리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캐치먼트 에어리어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교 이름으로 캐치먼트 에어리어를 확인하는 방법, 나의 주소로 캐치먼트 에어리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만약에 부모님께서 등록을 희망하는 학교가 켈빈 글로브 스테이트 칼리지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디에 거주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search for school name에 켈빈 글로브 스테이트 칼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만이 켈빈 글로브 스테이트 칼리지를 등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소를 통해서 캐치먼트 에어리어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요, 입력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학년별로 어떤 학교를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이 알제스터 에어리어의 주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랩 투 이어 6, 그러니까는 프랩부터 이어 6까지는 알제스터 스테이트 스쿨을 등록을 해야 되고 이어 7부터 이어 12까지는 컬럼벨 커뮤니티 칼리지를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캐치먼트 에어리어를 확인하신 다음에 자녀분이 공부하게 될 학교를 확인하시고 해당 학교의 등록 절차가 다음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라스트 스텝 5, 방문 후에 실제 등록을 하는 절차입니다. 학교 방문 후에 이제 실제로 등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학교가 결정이 이제 되었다면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면 렌트 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 등을 가지고 해당 학교에 방문해서 실제 학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시게 됩니다.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제출 후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입학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인터뷰는 일반 학생비자 학생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학생의 취미나 잘하는 과목 또는 어려워하는 과목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보통은 교장 선생님이나 혹은 교감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인터뷰가 끝나면 학교 유니폼 샵에 들러서 유니폼을 구매하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등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퀸즐랜드 공립학교를 학생비자 동반 자녀의 자격으로 등록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